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 예방연구소의 이상은 소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차단 밸브, ESV 밸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차단 밸브라고 하면 Emergency Shut-off Valve, 그래서 줄여서 ESV라고 하고요. 공정상의 긴급한 이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등에 설치되어서 긴급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화재나 누출이나 폭발 등의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공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화재가 확대된다든지, 그 다음에 누출이 지속된다든지, 그리고 폭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엑셀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즉시로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의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밸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밸브, 볼 밸브나 매뉴얼 밸브라고 하죠. 사람이 수동으로 온오프하는 그런 밸브랑은 다르게 생긴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고 화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뉴얼로 사람이 들어가서 주요 배관의 밸브들을 클로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ESV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락이 걸려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조작 버튼 하나로 이 주요 밸브를 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ESV 밸브, 긴급 차단 밸브는 긴급 상황을 말 그대로 대비해서 설치하는 밸브라고 했죠. 그러면 공정상 긴급 상황을 정의를 해봐야겠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 ESV 밸브를 오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 물질의 누출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위험 물질이라고 했죠. 산업법에는 이 위험 물질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 위험 물질의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위험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관법에 의해서는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서 큰 카테고리로 네 종류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 물질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산업법에 의한 위험 물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에서 ESV를 정의를 하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화관법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이 산업법을 인정해서 이 산업법이 충족이 되면 준공시 그리고 인허가시 수월하게 허가를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 조건이 이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전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ESV가 작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위 설비의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뭐 보일러나 열 교환기나 이런 기타 설비가 화재가 나면은 그게 이제 화염이나 복사열에 의해서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 물질의 이송 배관들이 뜨겁게 달궈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송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가연성이냐, 인화성이냐, 이러면은 좀 심각하겠죠. 왜냐면은 복사열에 의해서 인화점이 도달되면 점화오염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ESV를 설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상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격 조작 스위치를 통해서 근로자가 인지하고 그를 이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기나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사람이 수조작으로 무전 마이크로에서 어디로 가서 이거를 닫아라 이게 아니고 이제 원격 조작 스위치를 통해서 공기, 에어죠,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해서 이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그 유체가 뭐냐? 만약에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것 같은 대표적인 인화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동원도 전기로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전기로 하려면은 방폭 타입의 ESV 밸브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 예를 들어서 에어로 구동되는 ESV 밸브를 설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밸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치 대상이 있겠죠. 아무 데나 설치하면 안 되겠죠. 비싸기도 하고 관리상에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보건 규칙에 보시면은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설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샤 가이드 혹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나 탐유, 반응기, 가열로, 하역, 배관 등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보시면 제가 이전 강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위험 물질의 종류라고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별표 1에서 어떻게 위험 물질을 분류하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각종 규제들이 있잖아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대표적인 뭐 PSM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따른 각 물질에 따른 관리 대상 포인트가 각각 다르듯이 이 별표 1에 대한 이 위험 물질의 분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든지 인화성 가스, 급성 독성에 해당하는 물질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표 12의 제1호 보시면 유기 화합물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나 뭐 이런 독성 물질에 이송하는 배관에 주로 설치를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설치 위치인데 중요한 그 자료는 제가 코샤 가이드를 참고해서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프리하게 다운받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1번 그림 보이시죠? 용기 등의 배관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밸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상 그 P&ID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공정 흐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인과 아웃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우리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인이 있고 아웃이 있듯이 뱃셀 같은 경우, 그리고 프로세스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인, 아웃만 먼저 체크를 하시라. 복잡한 도면도 그걸 다 한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인, 들어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험 물질이 들어가야 어떤 용기를 거쳐서 아니면은 서비스 탱크, 뭐 서지 탱크들을 거쳐서 기타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혼합하고 뭐 그다음에 계측기기 대표적인 레벨, 그다음 압력, 뭐 유량,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측기기니까 부가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레시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어떤 것들을 먼저 넣고 온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맛을 보고 샘플링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아웃풋이 돼서 내가 먹든지 손님한테 이것을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정 흐름도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이 있겠죠. 이게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 물질이 위험 물질이라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용기 뱃셀에 들어가는데 저장 탱크가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뱃셀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 물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체크 밸브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는 그런 체크 밸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백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위험 물질이 뒤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인입하는 이 물질의 성상이나 저장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넘칠 수도 있는 거고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탱크롤이나 이런 중요한 위험 물질 이송 배관에는 역지 밸브, 즉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셔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이제 상단에 ESV가 설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역지 밸브가 인입 배관에 있다면은 ESV는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아웃이 돼서 나가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도면일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샘플로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기 등의 배관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리액터 반응이잖아요. 반응이라는 것은 고온 고압이 기본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ESV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원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A, B, C, D 어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가지 원료가 첨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ESV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료가 가연성이고 독성 물질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반응기 내부에 이상 반응, 화학 반응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런어웨이라고 해서 반응 폭주라고 해요. 막 끓고 넘치고 폭발하는 현상인데, 이 런어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트랜스미터나 기타 계측기기를 통해서 센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오퍼레이터가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운전 온도가 뭐 200도인데 250도, 서서히 300도까지 도달할 것 같다. 그러면은 ESV를 가동을 해서 더 이상 이 위험한 물질인 이 원료가 투입되지 않도록
이 전단에 설치를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위험 설비죠. 가열로죠. 가열로인데 가열로의 원료 공급회관 및 연료 공급회관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밸브가 되겠습니다. 가열로 같은 경우는 상시 이제 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고압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성이 높은 그런 위험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자, 원료하고 연료를 여러분들 구분하실 줄 알죠? 그래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출구 방향이 되는데, 이 방향만 보시면 되겠죠. 이 역지 밸브가 어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단 쪽에서는 연료가 들어가겠죠. 연료는 말 그대로 연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LPG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G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ESV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기본 볼밸브를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밸브를 일단은 설치를 하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상단에는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료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ESV를 설치하고 후단에도 ESV를 추가로 설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탱크로리 등의 하역용 배관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하역 설비, 로딩 암이라고 하죠.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인화성 가스 및 가스상 급성 독설 물질의 하역 시 사용하는 균합 배관의 경우에도 하역용 호수 또는 하역 설비에 가깝게, 여기서 설치를 하지만은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 기능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깝게 설치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나 선박, 뭐 탱크로리, 저희는 뭐 기차나 선박으로 하는 그런 경우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예로 들면 보통은 이제 LPG나 액상으로 흑화시켜서 인화성 가스나 액체가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 염산, 황산, 질산 등 액상 상태의 독성 물질 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은 ESV가 설치가 돼 있고, 당연히 그 체크 밸브가 설치가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체크 밸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이 방향만 보시면 왼쪽으로 흐르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휴먼 에러, 근로자의 착오나 미스를 통해서 이 볼밸브를 만약에 잠근 상태에서 로딩 작업을 한다면은 이 플로우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송이 돼야 되는데 잠길 경우에는 백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압력도 그리고 레벨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역지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ESV 설치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뭐 다른 ESV 설치 대상 물질을 제가 상세히 풀어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부분 공부하시려면은 제가 링크 걸어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강의했을 때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거 있으면은 블로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설치되어 있는 긴급 차단 밸브를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요게 이제 긴급 차단 ESV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LPG나 LNG 도시가스 옥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방폭형으로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멀리서 이 사진을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LPG거든요. LPG 사업장인데 LPG 이송 배관입니다. 그래서 5개를 통해서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실내 보일러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일러실 가스 버너로 인입이 되겠죠. LPG 연료니까요. 거긴데 이 중간에 이제 ESV 밸브를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당연히 지지대를 설치해서 고정으로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위에는 차광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구조물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 5개이기 때문에 비나 그 햇빛에 의해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이 장치가, 이 설비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부식이 오거나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광막이나 기타 설비들을 위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차이점을 보시면은 일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레버가 있는데, ESV 밸브는 뭐라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원격 조작에 의해서 작동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끝에 한번 따라오시면요, 이 전기선이 있죠. 보이시죠? 이건 전기네요. 이 전기로 원격 조작이 되는 ESV 밸브다.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기로 구동되는 밸브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 선이 아니고 그 파란색 선으로, 우리 에어 유틸리티 설비 보시면은 에어 호스 있죠? 그 파란색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그 선만 보더라도 이게 전기로 구동되는 거냐 아니면은 에어로
어디로 작동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